안녕하세요.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요한 경제적 사건들이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이걸 16일 월요일 아침에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연휴 끝나기 전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 정리를 해 두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미국의 물가지수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것과 관련이 매우 높은 것 같던데 미국의 장기채, 국채 장기채 수익률, 특히 10년물 트레저리 노트가 9월 들어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에 결정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이게 동결될 확률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일 사이에 급증을 해서 이 시간 현재 21.5%입니다. 그래서 25bp 인하될 확률이 78.5%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스몰 딜을 한다, 인트림 딜을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것보다는 국채 수익률 폭등세 돌변한 거,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동결될 가능성 급증하고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라는 거는 이거는 원래 CPI에서 식품과 에너지 가격 뺀 값으로 계산되는 거죠. 이게 8월에 0.3% 상승해서요, 연율 2.4% 급등세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최고 상승세입니다. 주요국들이 디플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국 물가는 상승세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주목되는 겁니다. CPI는 코어 CPI가 아니고요, 전체 CPI는 8월에 0.1% 올라서 연율 1.7% 상승입니다. 이거 전체 CPI가 이렇게 좀 낮게 올라간 거는 기름값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 CPI 급등한 원인은 의료비, 메디컬 케어 비용이 0.7%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라든가 자가소비 비용, 자가소비,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한 이 어떤 지수입니다. 이게 또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게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패드가 연 2% 인플레 목표로 정하고 있는 거, 관리하고 있는 그거는 코어 PCE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인데 이거는 7월 현재 1.6% 지금 상승 중입니다. 지금 기억하고 싶은 거는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난 봄에 금리 동결하면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특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후에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은 결국 패드의 평가가 정당했다는 그런 근거가 될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목이 되고요. 또 지금까지 미중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물가와 성장에 영향이 없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주장이었는데, 관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적 물가 상승이,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제부터 나타나는 거 아닌지,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움직임 한번 보시면 T빌, 트레저리 빌, 주로 1월물, 3월물, 6월물 이런 거 1년 이하짜리를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고요. 10년물, 30년물 이런 걸 특히 트레저리 노트라고 하죠. 이 중에서 이 장기채는 트레저리 노트, 특히 10년물, 요거는 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다면 채권 수익률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채권값은 하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9월 이후 미 장기채 수익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합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 급등세가 특히 눈에 띄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 곡선도 한번 보시면 한 달 전에는 분명히 우하향하는 인버티드 일드 커브 모습이 눈에 선명한데, 지금 현재의 일드 커브는 플랫합니다. 플랫 일드 커브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이 결정할 때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동결될 확률이 21.5%입니다. 그래서 인하 확률 25bp 인하 확률 78.5% 지금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50bp 인하 확률이 10%가량 나온 경우 포함해서 인하 확률이 100%였던 점과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휴 기간 한 2, 3일 사이에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급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 그 기준금리 동결 전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특히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유로존의 그 ECB가 지난주 예상대로 금리 컷도 하고 추가 양적 완화 이 결정을 했습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를 현재의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했고요. 11월부터 매월 200억 유로 채권을 다시 매입한다는 겁니다.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하니까 돈을 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로존의 그 채권 매입은 작년 말에 그 스톱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연휴 중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베트남도 2년 만에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재할인율을 6.25%에서 6%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그 적용되는 금리를 4.5%에서 4.25%로 인하를 했습니다. 또 터키도 그러니까 금리 내린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서요. 특히 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일주일물 레포 금리인데 이걸 현재의 19.75%에서 16.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각국의 추가 금리 인하 계속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한국도 금년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그 ECB가 양적 완화 그 결정을 발표하니까 트럼프는 다시 이 주장을 했죠. 트윗으로. ECB는 아주 발빠르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패드의 그 보운헤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분명한 멍청이 아닙니까? 예? 패드의 보운헤즈들은 그냥 앉아만 있다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0 또는 그 이하로 낮추고 and US should refinance debt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refinance debt 또는 이것보다도 그 이전에 기준금리 0 또는 그 이하로 낮춰라. 이게 어떤 트럼프가 새로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계속 인하하기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핵심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이하에서는 연휴 이후 주말까지 이 시간까지 주요 경제지표 일단은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제지표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미국 석유협회 원유 재고 70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에 뒤에 끝부분에 보시겠지만은 굴착 장비수라든지 원유 시추공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 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원유 시장과 관련해서도 별도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7월 말레이시아 산업 생산 1.2% 증가로 둔화됐고요. 스페인 산업 생산은 0.8% 증가로 둔화되었습니다. 7월 브라질 소매 판매 4.3% 급증했고요. 8월 미국의 권원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높게 0.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연율 2.3% 증가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건 소비자 물가지수건 미국에서는 물가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7월 미국 도매 판매 예상 0.2% 증가보다 아주 높은 0.3% 증가입니다. 8월에는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 0.2% 하락했습니다. 연율 1% 상승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독일을 비롯해서 유로존 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ECB에서 이번에 양적 완화 결정하면서도 인플레 기대를 낮추었습니다. 중공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전월 7.3% 증가해서 6.9% 증가로 둔화되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7월 유로존 산업생산 0.4% 감소했고요. 연율 2% 감소입니다. 마이너스. 7월 인도 산업생산 4.3% 급증세입니다. 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8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높은 0.3%, 연율 2.4% 급등세이고요. 이거 3개월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채권 수익률 급등이 이러한 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20만 4천 개입니다. 그래서 예상인 21만 5천 개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좋은 것이죠. 중공의 톰슨 로이터, 입소스, IPSOS 이게 1차 소비자 지수라는 거. 이게요. 톰슨 로이터에서 매월 그러니까 글로벌 온라인 설문조사한 지표입니다. 아마 중공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는데 68.54로 나와갖고 전월보다도 크게 감소한 값입니다. 이건 1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월 한 번씩 글로벌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8월 독일의 도매물가지수 0.8% 하락했고요. 연율 1.1% 하락세입니다. 미국 8월 소매 판매 0.4% 급등했습니다. 예상한 0.2%였습니다. 미시건대 여러 가지 소비자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2, 소비자 기대 지수 82.4 모두 예상보다 좋게 나와 있습니다.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 또는 총 원유 시추수 이게 토요일에 나오는 종료 데이터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금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원유 생산량, 수출량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요, 한국 시각 목요일 19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 25bp 인하할 확률 아직은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면은 25bp 내리는 걸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패드에서 어떤 타겟으로 잡고 있는 그 지수는 참고하는 그 지수는 근원 PCE 지수입니다. 근원 PCE 지수, 코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건 아직은 2%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주 목요일 날 25bp 내린다고 봐야 합니다. 내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25bp가 동결될 확률이 최근 한 2, 3일 사이에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전격 동결될 가능성도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히 작죠. 20%면 21%면 적잖아요. 예? 대세는 내리는 건데 그러나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격적으로 동결돼 버리면은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물가 지표가 계속 상승한다면 트럼프 희망과 달리 패드가 기준금리 인하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경제 지표가 양호한 가운데 물가가 적절하게 상승해 준다면 이게 지금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디플레 위험보다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